블루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움직임 대비 잘 오르는 종목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동박 이런 식으로 크게 기준을 나눌 수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도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각각 한 11조 원 정도, 그다음에 한 8조, 9조 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적정이란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높여간다 이런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재 중에서 조금 덜 오른, 덜 올랐다라는 표현 자체는 기존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금 한번 반등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구간까지 온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박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박사업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점, 일진그룹에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를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시장에 동박사업이 한 번 더 부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동박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 같은 경우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야지 이 동박의 생산이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 투자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새롭게 하기에는 좀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동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한 군데를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로는 SK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필름 사업을 1.6조 원, 1조 6천억 원의 매각이 유력시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더라도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SKC 같은 경우는 동박 사업 부분, 그리고 화학 사업 부분, 지금 필름이 포함된 인더스트리 사업,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일진 머터리얼즈가 올해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이 한 37배 정도인 반면에 SKC는 한 25배, 26배 정도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을 대입한 밸류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 성장에 대한 가치가 싸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매각이 성사된다고 하면은 동박 사업에 대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필름 사업 같은 경우를 매각을 해서 동박 사업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화학과 그다음에 동박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할 때 이 밸류에이션의 그 배수를 줄 때 그 화학 부분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지 않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박 사업만이 비중을 다 주기에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 필름 사업을 매각 통해서 동박 사업이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의 배수를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매각을 통해서 동박 사업을 확장한다는 모멘텀이 주가의 선행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SKC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관심 구간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늘의 특징주 SKC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좀 해드렸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좀 안정세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어제 또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관련돼서 짚어주실 부분들 있으시다고요? 환율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4원 정도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고 외국인 매도는 이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최근의 변화 자체는 환율의 상승이 나타나도 그 외국인의 매도 폭이 많이 줄었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자체도 그 하락에 대한 요소는 있겠지만은 장중 하락보다는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이 더 강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통상 이런 시기에는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좀 종목들, 그다음에 종목들을 통해서 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이 조금 빠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시장의 키가 될 수 있는 기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그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최근에 이제 과대 낙폭 안에서도 또는 과대 낙폭이 아니더라도 낙폭이 나타난 종목 중에서도 좀 반등할 요소가 다시금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집중해서 볼 만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적으로 네이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가 미국의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하락을 통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이게 지금 구간에서 V자로 반등해서 예전의 대시세를 회복한다 이러한 그 논리의 근거는 부족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대표적인 주도 업종들, 기존의 엔터라든지 아니면 기판,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밸류가 목에 많이 차 있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최근의 시장 특징은 과대 낙폭 또는 낙폭이 이루어진 종목들 중에서 먼저 반등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시장의 트렌드가 형성이 돼 있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낙폭 같은 경우가 네이버를 비춰본다고 하면은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이 28배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의 구간에서는 싸다 비싸다를 논할 구간은 아니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전방 시장 같은 경우 아직 글로벌의 디지털 광고 시장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점,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 올해가 될 것인가, 또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방이 좋지 않으니까 종목들이 다 성장주 중심으로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악재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다 보니 올해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특정 지수, 오늘 미국 시장이 좋았던 그러한 환경을 근간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가 기준으로 한 5%대 목표수를 놓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시장 흐름이 과대 낙폭에서 그다음에 낙폭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중점적으로 시장의 지수 상승이라든지 지수의 유지를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전방 시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낙폭이 어느 정도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5%로 삼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